네, 안녕하십니까. 70일에 시험이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5일도 안 남았죠, 뭐. 지금 7월, 5월 2일이니까, 2일이면 딱 5일 남았네. 5월 7일 날 보니까요. 필답병을. 자, 제가 주말에도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자꾸 물어봐요. 뭐, 저도 정보를 얻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뭐 제가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조심하라고 별다른 거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 쪽에도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학원이니 뭐 폴리텍이니 뭐 없고 이제 70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보에만 의존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막 주시는 거야. 이분들 그런데 답답하지. 뭐가 나오는가. 옛날에는 막 정보 때문에 막 환장했었죠. 그랬는데 그 정보가 안 나오니까 이분들 답답한데 오히려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앞전에 70회 시험처럼 그렇게 간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순서도가 튀어나오고 뭐 갑자기 시퀀스회로들 변경하는 게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는다. 그리고 또 내가 말했듯이 이제 순서도는 제가 과거에 얘기를 했죠. 순서도를 뭐라고 딱 정의를 하냐면은 제가 그 전기기능장 시험에 나온 순서도를 지금 전기기능장 역사상 그 순서도는 그 최악의 사기꾼 문제라고 사기꾼이 낸 문제다라고 정의를 했죠. 전기기능장 뭐 기능대도 뭐 그렇겠지만 저 전기기능장 쪽의 순서도는 100% 출제 오류였었습니다. 100% 출제 오류에 오류 문제였고 최악의 사기꾼이 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 정도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참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순서도라는 거는 이런 공정들이 이런 그 작업 제어 동작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이 동작 1, 동작 1, 2, 3, 4라는 동작이 있다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순서를 이어놓은 거죠. 이어놓고 하다가 뭐 빽 해서 이렇게 돌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여기 와서 실행을 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이게 참 그 문제 셀렉타 스위치로 그죠? 그런 문제도 그렇고 정지 쪽의 문제도 그렇고 어느 시점에서도 다 정지가 되는데 그걸 그리지를 못하니까 이상하게 그려놔가지고 뭐 리셋해놓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어 동작에서는 순서도가 맞지가 않다라는 거 이제 대표적인 가장 큰 그 오류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순서도 표현이 잘못된 경우도 많고 잘못된 기호를 쓰기도 하고 막 이 콘솔에 있는 그 콘솔을 통해서 이제 직접 입력받는 게 있거든요.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입력받는 그 기호를 갖다가 막 입력 기호로 쓰고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순서도는 참 어디 이렇게 그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문제고 좀 그러니까 최한 이 사기꾼이 낸 문제는 맞는데 사기꾼을 넘어서서 너무 무식하다. 참 잘못된 문제들을 출제를 내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설명을 막 목이 아프게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좀 이 수험자들이 실력이 많이 좋아졌거든. 좋아지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이해를 좀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시퀀스 회로도를 이런 거를 시퀀스 회로도를 PH 프로그램 변경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시퀀스 에러도를 PH 프로그램에 변경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또 오류 문제를 또 발생하게 됩니다. 시퀀스 에러도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지금 55회 때 2일차 문제입니다. 2일차 문제인데 이 도면을 수험자를 통해서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점선이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사각형을 쳐버렸네. 에? 그래서 점선인데 점선 이 왼쪽은 이 시퀀스 회로도 작업을 실제 작업을 하고요. 이 점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때 점선으로 돼 있었었는데 사각형을 쳤네.
그래서 점선 안에 회로도라고 써 있잖아. 이게 원래 점선이었어. 점선 오른쪽 이쪽은 PLC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이쪽 PLC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조금 이거는 시험 문제를 보고서 그린 겁니다. 그린 거고 똑같은 그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55회 때 그 55 우리가 이 55회 시험 문제를 잘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이제 전기 기능장의 흑역사 일기를 55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65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총 5.5년이 5년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6회 이후부터는 이제 2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2기입니다. 흑역사 2기입니다. 이게 지금은 흑역사 2기에 포함이 되죠. 2기에 되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54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 54회 이전은 그러니까 54회를 포함한 55회 이전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네? 완전히 깜깜한 정도의 그냥 얘네들은 그냥 문제 빼다 보고 막 그 폴리텍에서 출제 내는 애들이 이제 빼다가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암흑기. 이때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이 문제는 55회 1차 문제이기 때문에 흑역사 1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흑역사 1기가 시작되는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이 PLC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퀀스 회로도를 PLC 프로그램에 변경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당시에 요 플리카 이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동작사항에서 뭐 요거는 이건 뭡니까? 오프 요거 2초로 돼 있으니까 오프 2초, 온 2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동작이었는데 온 2초, 오프 2초 이렇게 그 출력이 나간다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써 있었어요. 동작 설명이 잘못됐었고 동작의 그 엔드 과를 갖다가 과나 그 와로 써 있는데 그걸 나로 바꿔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드로 표현을 했었어요. 과 또는 와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오화로 표현했어.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화로 표현했었어요. 이게 잘못됐었어요. 이건 동작사항의 문구도 잘못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간에 항의 들어가니까 뭐냐면은 저기 동작사항하고 시퀀스회로다가 여기 이 동작이 다르면은 뭘 기준하라고 그랬지? 이제 그때 당시에 문구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시퀀스회로들을 기준하라. 이거 동작사항을 보지 말라고 또 그렇게 해서 56개 때는 또 봤다고. 56개 때인데 그러니까 55에 56개 이게 이 폴리텍 폴리텍 학과에 있는 이 교수란 애가 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엉터리였어서 엉터리. 얘가 무슨 폴리텍 학과에 이제 교수다 무슨 박사학위가 있다 이러는데 얘네들은 좀 잘못된 애들이 이런 문제를 그려서 시험 문제에 들어가가지고 사고를 쳤죠. 그래서 동작사하고 이 시퀀스 회로도랑 첫째 맞지 않았고 이게 정말 엉뚱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시퀀스 회로 작업하는 것이고 이쪽 PLC 프로그램 하면은 지금 EOCR 접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10번, 4번, 5번, 10번, 4번, 5번 이렇게 계산하고 요 4번에서 이 컴단자의 컴제로부터 컴포가 있습니다. 컴포가 있는데 여기 짬바를 잡아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응? 이게 아니고 이게 컴단자가 아니고 이게 아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요 자리가 그냥 요 자리 요 경계가 요 자리가 바로 PLC의 그 출력단에 보시면은 컴0부터 컴4가 됩니다. 이렇게 점파 잡아서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컴0, 컴1, 컴2, 컴3, 컴4를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가 이제 이 4번이잖아. EOCR2의 4번인데 이게 그 MC1이나 이런 짬바를 이렇게 다 잡아주는 거예요. RL1 뭐 이런 것들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이게 6번, 5번이거든 코일이 이런 데들 이렇게 다 컨먼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EOCR이 이렇게 딱 트립이 돼가지고 끊기잖아. 이렇게 끊기면은 얘가 전원이 끊겨서 꺼지잖아. 꺼지는 건 맞는데 이게 자기유지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자기유지도 복귀돼 있잖아.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딱 끊어지면서 이 회로가 자기유지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뭐 카운터가 있다, 뭐 자기유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동작을 했다면은 그 카운터 값이 있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지 않고 이 시퀀스 회로도에서는 초기화가 되는 거잖아. 이 자기유지 이게 풀려야 된다고. 근데 얘는 이게 다시 닫히잖아요. 복귀하면 이게 그대로 이게 붙어 있어요. 초기화가 안 돼. 이거는. 그게 문제였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EOCR이 동작을 하면은 이거는 이 회로는 엉터리 도면이기 때문에 EOCR 그 1이나 EOCR2가 이제 동작을 하면은 얘가 초기화가 안 된다. 초기화가 안 되는 엉터리 도면이다. 잘못된 도면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이해를 시키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한 3년 걸렸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EOCR 4번이 이게 그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 회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회로 딱 보시면 얘가 이게 딱 끊어지면 이 자기유지 풀리게 돼 있잖아. 봐봐. 요 X2 이 자기유지가 풀려야 돼. 이게 끊어지니까. 그런데 EOCR이 작동해도 작동했다가 다시 복귀하면 이게 붙어 있어요. 이 접점이 그대로. 프로그램이니까 이쪽이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시퀀스에서 연결하니까 그래서 안 됐다고. 지금도 이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응? 전문으로 이걸 잘 아는 사람들만 이걸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수준이 낮은 애가 들어가서 이걸 도면이라고 그래서 자빠진 애들이 그런 놈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도면을 그려낸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얘가 여기 보시면 자기유지 이렇게 돼 있던 이런 것들이 자기유지 돼서 이게 이 X2나 X3 뭐 FR1이나 FR2가 이렇게 동작하잖아. 이것들이 풀려야 돼. 초기화가 돼버려야 되는데 초기화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엉터리 도면을 그렸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이거는 엉터리 도면이다. 그 얘기도 했었고요. 또 시퀀스를 이게 엉망인 이유가 지금 이거를 뭐 3년 동안 떠들었어. 이 촉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엉터리 도면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말을 했었지.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또 이런 부분이 또 잘못됐어요. 참 엉터리 도면인 게 지금 여기 FLS의 이 비접점이 뭐예요? 이게 4번, 2번 해서 이 급수죠, 급수예요. 급수로 작용하는 버튼이. 그러니까 MC1은 이게 급수야, 이게 급수. 얘는 그러니까 급수 못타요, 급수 못타. 그지? MC1이 붙는 거 보니까, 여기 봐봐. FLS1 요 비접점에 이렇게 해서 MC1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급수 못하고, 요거는 4번, 3번이죠. 시퀀스 에러에서는 4번, 3번인데, 프로그램을 합니다. 요거는 MC2는 요건 배수예요, 배수. 이게 그래서 이게 급배수 처리 에러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지금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급수 배수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게 되어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도면이 PLC의 지금 아닌데 PLC 도면을 봐야 돼. 여기 있다. PLC의 이쪽을 좀 봐야 됩니다. 이 회로를 여기를 봐야 되는데 자 지금 PLC에서는 이쪽에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24 그라운드를 해야 됩니다.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고 여기는 플러스 24V를 연결을 하죠. 여기 컴에다가 입력단에 컴에.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PB1, PB2, PB3, PB4가 있는데 뭐 A, B가 있으니까 이걸 A 접점으로 연결해. 당시에는 여기 안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여기 PB1, PB4까지는 전부 다 A 접점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시퀀스 헤로드죠. 여기가 이거 시퀀스 헤로드예요. 시퀀스 헤로도를 PLC 프로그램으로 PLC로 변경을 한다고 그랬어요. PLC 변경을 하면은 자 시퀀스 헤로드는 제가 정개념 해석이라고 했죠. 정개념 해석이다. 그래가지고 정개념 해석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PLC의 입력을 몽땅 A 접점으로 다 연결을 해놓고 그 동작을 갖다가 동작을 그려놓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A 접점을 이렇게 다 연결을 해놓고 요 B 접점은 B 접점으로 프로그램하는 거야. 이 모양대로 A 접점은 A 접점대로 프로그램하고 여기 RY1 B 접점이 있고 RY1 A 접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A 접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프로그램 할 때는 여긴 B 접점, 여기는 A 접점을 프로그램하면 돼. 그러면 이 A 접점 이 부분은 자동이야, 자동. 요거는 수동이야, 수동. 푸시 버튼 눌러서 동작 시키니까 이쪽은 요거만 닫히면은 FLS2에 의해서 이 플로트레스 계전기에서 센서에 의해서 물이 차고 이제 빠지고 급배수를 하는 동작이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 접점으로 다 놓고서 이렇게 다 놓고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A, B 접점 이렇게 A 접점, B 접점, 뭐 B 접점, A 접점 여기 B 접점, A 접점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선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4번, 요거는 3번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전 여기 4번, 2번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4번, 요거 3번 연결하고. 그래서 요거 4번, 3번에다 연결하는 거야. 배수 쪽에다 연결하는 거야. FL은 또. 그리고 RY1이 8핀이거든요. 8핀이면은 여기 8번으로 이제 8번이 들어가고 요거 6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3번, 1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8핀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 쓰는데 이왕이면 뭐 8번 많이 쓰니까 8번, 6번 쓰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FLS1이 지금 여기 보시면 B접점이잖아. B접점이면 급수기 때문에 4번, 2번을 연결하면은 자 우리가 이쪽을 다 A접점으로 연결해 놓고 프로그램은 이 B접점으로 프로그램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관계없어. 여기 보시면 이거는 관계없어. 얘는 보고성이나 B접점을 프로그램하고 요거 A접점 프로그램하면 되고 요거는 B접점 그대로. 왜냐면 여기 A접점으로 연결을 해놨으니까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A접점 연결하고 요건 B접점으로 그대로 시퀀스 모양대로 그대로 A, B 접점을 그대로 쓰면 돼. 왜? 이쪽을 전부 다 A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발생해요.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FLS1을 보시면 요 FLS1을 지금 정개념의 해석으로 A 접점 연결했죠. 좀 연결을 했어요. 자, A 접점 연결했다는 게 4번, 3번이 A 접점이고 4번, 2번이 B 접점 급수거든. 4번, 3번은 배수거든. 그러니까 배수 쪽에다 연결을 해야지만이 이게 B 접점 프로그램할 수 있고 이건 A 접점으로 프로그램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A 접점 연결했을 때 이 문제점이 발생해. 문제점이 뭐냐면은 FLS1 이 계전기를 갖다가 이 계전기 FLS1을 이 설치를 했다. 그냥 빼버리잖아요. 빼버리면 이게 동작을 해버려요. 그게 문제야. 계전기를 그냥 빼버리면 동작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관이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은 아니 멀쩡한 걸 갖다가 이렇게 동작이 되는데 그냥 계전기를 빼버려요. 빼버리면서 동작이 되면 불합격을 시켜요. 이거를 A 접점으로 연결을 해줬다고. A 접점으로 연결해주고 이걸 B 접점으로 프로그램해서 정개념의 해석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FLS1을 갖다 이 B 접점으로 프로그램을 해줬다고 해서 불합격을 시킨 거야.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다니까 막 엉망이었어 검사도.
아니 환장하는 거지. 참 계정기를 왜 동작 테스트를 하다가 그냥 빼버린다니까. 그러면서 불합격을 시켜. 그런 경우도 발생했었어요. 야,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얘를 비접점으로 연결을 안 하는 거야. 비접점. 그럼 4번, 2번이잖아. 그러면 이 비접점이면 요거 접점 하나는 이거 부개념이거든. 이거는 부개념이야. 부개념이라는 거는 비접점 연결이야. 비접점으로 연결을 했으면 시퀀스 헤로드에 이 접점에 해당되는 거 요게 하나 있죠. 요거 B접점을 A접점으로 바꿔서 프로그램 해줘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4번, 2번으로 연결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A접점으로 바꿔서 프로그램 해줘요. 이 얘기는 또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지금 이걸 연결을 바꿔서 해주고 나서 어떻게 돼? 이거를 접점을 지금 바꿨잖아. A접점으로 바꿔야지 그래 정상 동작이 돼요. 똑같이.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 시퀀스 헤로도가 뭐예요? 잘못 그려진 거죠. 한마디로. 잘못 그려졌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야. 이래저래 안 맞는 거야. 정개념으로 해석해도 뭐 계정기 빼버려서 불합격을 시키고 부개념으로 연결했으면은 이 문제가 오류라는 거를 표시를 하는 거지. 한마디로.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게 이래저래 맞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시퀀스 헤로도를 PLC 프로그램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시퀀스 헤로도는요 이쪽에 입력을 정개념으로 연결하느냐 부개념으로 연결하느냐 정의라면은 A접점 연결하는 거죠. 부개념은 B접점 연결을 할 때 시퀀스 헤로도의 정개념은 시퀀스 헤로도는 정개념 해석 방법으로 그대로 따르니까 시퀀스 헤로도를 그대로 프로그램 하겠지만 부개념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서 이렇게 출제를 냈다라는 게 이 무식한 놈이지. 이거 폴리텍 대학에 교수라는 놈이 출제 냈어요. 내가 그거 알고 있어요. 정말 무식한 놈이지. 무슨 공학 박사인가 박사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신 나간 놈이지. 응? 근데 얘가 56회 57회 그러니까 뭐예요? 그 56회도 그때도 출제냈고 57회도 출제냈고 그 이후에는 빠졌던가 어쩐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정신이 아니야.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시퀀스 헤로도를 PLC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거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FLS1, FLS2 이 급배수 접점이 있는 게 또 하나가 비슷한 게 또 있죠. 뭐 있습니까? 온도 계정기 TC가 그래요. 온도 계정기 TC가 하이, 로우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A 접점, B 접점 서로 그렇게 돼서 이 PLC 입력으로 하이, 로우가 여기가 들어간다. TC. 접점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때도 시퀀스 헤로도를 PLC 프로그램에 변경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PLC 기능대 쪽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기능대 쪽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SS의 이제 자동과 SS 이제 수동 있지 않습니까? 수동 부분에 셀렉터 스위치 2단과 3단이 서로 이제 이거 좀 다른데 A, B 접점이 서로 다른데 이 자동 수동의 시퀀스 헤로도를 이 엉터리로 그랬었어요.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기능대회 때 그 시퀀스 헤로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걸 뭐 PLC 프로그램 변경하는데 그걸 막 엉터리로 그랬었다고 걔네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했어. 들어가서 출제를 내고 그랬었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퀀스 헤로도라는 것이 정개념의 해석 방법으로 그랬다라는 거를 모르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은데도 아직까지도 그 문제점 이게 정상 PLC 프로그램 얼마든지 바꿔서 하면은 정상 동작을 시킬 수 있지만 문제로서 이거는 오류 문제다라고 못을 박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는 참 엉터리 문제였었어요. 기가 막힌 엉터리 문제였어요. 이 시퀀스 헤로도를 PLC 프로그램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잘못된 문제입니다. 얘랑 완전히
똑같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이쪽이 A 접점으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계전기 빼버려서 불합격시키고 막 그러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전부 다 이 PLC 이쪽 연결을 갖다가 다 A 접점으로 프로그램한다. PLC의 입력은 B 접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야. PLC 입력은 B 접점 입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B 접점으로 입력을 해주는 부개념이 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비상, 안전, 과부하 이런 것들은 B 접점으로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접점이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바로 그냥 동작이 돼버려야 되니까. 계전기가 빠지면은 동작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부개념으로 비상 같은 데 연결을 해줘야 돼요. 접점에 이상이 생기면 동작이 안 하면은, 코일 고장 나가지고 동작 안 하면은 어떻게 바로 그냥 그 차단시키게, 비상안전 과부하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개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PLC에서는 부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시퀀스에서는 부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개념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차이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서 이렇게 냈던 이 55회 때 문제, 전기기능장애 흑역사 제1기가 시작하는 이 55회 문제에서부터 이후부터 완전히 엉터리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죠. 55회, 56회 계속해서 65회까지, 65회 때가 마지막에 순서도였었어요. 순서도가 완전 엉터리였죠. 참 암흑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지. 누가? 이 폴리텍 애들이 그랬어. 폴리텍 애들이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폴리텍의 이 수준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제가 뭐 엉터리라고 하면은 뭐 지네들은 뭐 괜찮다 그럴지 몰라도, 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도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때 이제 또 나왔던 게 이 3루라는 문제가 나왔죠. 이 3루 스위치 문제는 정말 부정의 아주 그냥 끝판왕이었었습니다. 얘는 1시에 이제 주어지는데 그 전에 이미 풀이가 다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빼가지고 빼돌려가지고 이걸 풀이가 막 저기 나오고, 또 시험 막 한 뭐 열흘 전, 뭐 한 달 전에 나오기도 했었고 막 그랬었어요. 진리표가 10개가 딱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뭐 6개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 어떻게 그러니까 10개, 9개, 10개를 갖다가 이제 그 출제자가 그걸 갖다 준, 그걸 출제자가 빼서 돌려버린 거지, 한마디로.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해봐. 어떻게 그 수만 개의 진리표가 있는데 수만 개 중에서 어떻게 10개를 뽑아가지고 적중률이 60%가 되냐, 이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최악의 문제였고요. 우리가 3로 스위치 이렇게 결산 안 합니다. 밖에서 3로 스위치를 이 논리 진리표에 의해서 이렇게 결산하지를 않습니다. 이 지금은 뭐 3로 스위치가 2개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지나면은 3로 스위치 3개가 돼 버립니다. 출력도 3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막 늘어난다고.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제 공업고등학교나 또는 저기 기능대 쪽에서 이걸 하거든. 기능대 쪽에서 문제가 나와서 걔네들이 이걸 하면서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정이 가장 심했었고, 또 실무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3로 스위치는 이렇게 결선을 안 합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대가리에 총 맞지 않은 한 이런 그 진리표 결선을 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3로 스위치는 계단 같은데, 그죠? 계단 같은데 이렇게 그 층마다 서로 이제 켜고 끄고 하기 위해서 계단 등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3로 스위치 사용되는 것이지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녔었어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부정이 극심해가지고 이거 빼돌려가지고 막 하고, 아이고 정말 나 이런 시험 문제는 처음 봤었어요 당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좀 상당히 좀 시험이 좀 많이 공정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정성을 가장 해친 문제가 바로 이 3루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그 포항하고 이제 신탄 그 양아치 학원 놈들이 지금 또 그 감옥에 있죠. 지금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걔네들이 이제 막 이 문제를 빼돌려 가지고 그 막 서울 같은 데 막 팔아먹고 돌아다녔잖아. 막 뭐 무슨 특강한다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막 그 삼로 팔아먹고 빼돌린 진리표를 팔아먹고 그지랄하고 돌아다니고 문제 빼돌려서 팔아먹고 막 61회 때도 막 그러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끝끝내 그렇게 이제 말로가 그런 짓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그 양아치 학원놈들이 그 말로는 감옥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뭐. 걔네들은 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잘못된 남의 거 빼다가 몰래 빼다가 다 가르치고 팔아먹고 그 짓 했던 문제가 그 대표적인 게 이 삼로였었습니다. 이거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될 아주 뭐 우리 그 부끄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그 문제가 바로 이 삼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그 정기근이랑 흑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감이 오게끔 새로 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이렇게 돕고자 이렇게 하고요. 이런 문제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럴싸 보여도 엉터리 출제 오류 문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자 설명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